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 사연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 네, 자, 종소리 들렸어요. 네, 한 박자 늦게. 자, 이번에는 우리 퇴직 공무원의 고민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62세 공무원입니다. 이런 게 디테일한 연기예요. 네, 디테일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280만 원 정도 수령하는데요.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께 월 50을 보내드리면서 아버님 잘 계시죠? 예, 아이 그럼요. 저도 잘 있지요. 늦둥이 대학생 아들 대학 자금 보내면서 이 녀석아 공부 좀 열심히 해. 참, 아빠 걱정을 하지 말고. 부부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로 나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당신 저기 콩나물 얼마치 산 거야? 가계부 똑바로 쓰라고. 어쨌든 올해 초 퇴직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노후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내가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수술비는 300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간병비가 월 250만 원 정도 1년에 3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퇴직금이 6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받은 돈으로 경매로 빌라를 투자할까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암에 걸리고 간병비를 치르다 보니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제 건강 또한 자신할 수가 없고요. 여보, 우리 6천만 원으로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뭐 6천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앞으로 우리가 30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하면 불안불안하지. 내가 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담배 피지 말라 그랬지. 담배 계속 피니까 그런 우울한 생각도 드는 거야. 내일부터 당장 담배 끊어요.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도대체? 어디에 써 있어 그런 게? 내 선배인 김 국장 알지 여보? 그 사람도 병원비로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렸잖아.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정말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께 문의드립니다. 10년 전 가입했던 개인연금 저축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이를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연금과 합산되면 세금이 크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간을 좀 길게 나눠서 받아야 되나 5년 정도 받아서 목돈을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퇴직금이 좀 계셨었는데 병원비로 간병비로 좀 많이 나가셨고 그리고 이분의 진짜 질문은 여기인 것 같아요. 개인연금 저축보험이 그쵸. 만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수령해야 되나. 이게 약간 세무에 관한 질문인 맞아요. 것 그게 같은데. 종합소득 가세에 또 포함이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시다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고경희 세무사님께 좀 먼저 이번엔 여쭤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여쭤보신 그 종합소득 6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그 기준 개정되기 전의 세법이고요. 네.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뭐 이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만 받았을 때는 따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개인연금 소득이 있는데 1,2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종합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입한 지금 개인연금보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수령액이 1년간 1,200만 원이 안 넘으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수령 기간을 조금 넓게 하셔서 일단 1,200만 원이 안 1,200만 원 넘게. 안 넘게 하면은 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금저축의 수령 방법은 지금 또 5년으로 목돈으로 받으시는 것보단 장기적으로 받으시고 1,200만 원이 만약 안 넘으신다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0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는 그게 거예요. 더 유리하시죠. 공무원연금하고는 관계 없다는 얘기고. 네, 그거는 따로 되는 거고요. 이분의 질문은 좀 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2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개인 연금 저축 그런 것들 노후은퇴 자금들을 그죠.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나달 변호사가 또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퇴직 공무원님의 고민이 또 있어요. 또 이제 앞으로 6천만 원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네. 우리 김경록 연구소 소장님께 좀 여쭤봅니다. 소장님, 예. 어떡할까요? 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지금 62세이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주된 직장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보통 70세 정도까지는 일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일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소득을 보탤 수 있으면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60세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치료비로도 많이 들고 특히 간병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좀 들어서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자꾸 이제 연금으로 받고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은 이 유동성 자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예. 뭐 젊을 때는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나이 들면은 이제 대출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은 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 좀 그럼 명심해서 6천만 원이 아내가 자꾸 예. 그 남편이 자꾸 적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제가 보니 그래도 뭐 유동성 자원 같으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아, 그럼 절반 정도는 예, 일단은 예. 당장 인출할 수 있는 예. 유동성 자금으로 예, 예, 놔두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네. 절반을 좀 길게 네. 해서 이렇게 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정액보험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돈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그게 몇만 원짜리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예. 실손보험이라고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정말 똑똑합니다 아주. 예. 이런 얘기는 좀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실손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보험은 박상훈 전문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실손보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쵸. 실제 이분은 공무원연금 받기 때문에 생활비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담할 때 전용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연금 받아서 이거를 의료비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없게 됩니다. 예, 예. 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꼭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간병보험을 또 많이 이제 권하긴 하지만 또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네. 좀 저렴하게라도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을 꼭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8월 1일부터는 20% 정도 공제되는, 즉 자기 부담금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실비보험이 나오고요. 아. 또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70세까지밖에 실비가 가입이 안 되지만 75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8월 1일자로 나오니까 네. 정부의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실비보험 꼭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이분의 같은 경우에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 3천만 원 정도 유동성으로, 유동자금을 좀 네. 갖고 계실 텐데 갖고 계시면서 이걸 또 생계형 비과세 저축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비과세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의 생활비는 해결이 되니까 네. 10년 뒤만 해도 70대 초반이잖아요. 네. 네. 그때 이후에 간병비를 좀 대비를 해가지고 간병보험을 또 15만 원짜리를 듣는 것보다는 네. 실비보험 5만 원 정도 실비보험만 준비하고 네. 나머지 돈은 좀 묶어놓고 비과세 연금 자산으로 묶어놓고 있다가 네네. 연금으로 쓰지 말고 생활비로 인출하는 전략으로 생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짚고 넘어갈게. 그럼 실손이랑 그 실비보험이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실비는 실손 의료비 보험의 약자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네, 보험.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보험을 원칙 없이 가입하다 보면 손해보험에서도 견적을 받으면 보통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실비가 가장 중요하고 암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에 후유장애가 중요한데 네. 여유가 된다라면 다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실비만이라도 50대면 한 4만 원 돈밖에 안 하고요. 50대 4만 60대면 원. 6만 원 돈 정도, 네. 70 정도 되는 분들이 한 7만 원 돈 정도 되니까 네. 실비는 무조건 꼭 좀 준비하셨으면 실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아봤네요. 네. 네. 우리 송순아 기자님, 네. 본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 맞지 않는 보험 가입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박준영 씨도 아마 알게 모르게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 실비 보험이라도 5만 원짜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보험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또 그 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동장 안녕하십니까? 은퇴자들의 노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네,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긴급 진단도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만의 구호를 외쳐볼까요? 온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는 그날까지! 노후 통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